여러분, 살면서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많으셔? 저는 언제 제일 화가 나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게 지 값어치를 못할 때 화가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라고는 말 안 할게요. 여름 막바지라고 가족들하고 해수욕장을 다녀왔어요. 물놀이 쉘컷하고 저녁에 돌아올렸는데 식사 시간이 좀 애매한 거예요. 이동하다가 휴게소 가는 것보다는 이 동네 식당이 좀 더 낫지 않겠어? 하고 검색을 해서 갔는데 가족 중에 식사를 끝까지 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맛이 너무 없어.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른 거니까. 여튼 우리 입맛에는 안 맞았어요. 휴양지니까 또 비싸잖아요. 근데 맛이 안 맞다 보니까 이날 정말 저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음식만 그럴까요? 가전제품도 샀더니 맨날 AS야.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막상 입으려니까 나한테 안 어울려. 장롱에 처박아두고. 저는 이럴 때 화가 납니다. 너무 돈 아깝고. 그런데 여러분,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내고 있는데 막상 내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되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뭐야 이 보험, 내가 지금까지 7년 8년을 냈는데 보장 받을 게 없다고? 화가 나가지고 바로 해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보험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문제는 이걸 너무 늦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거나 다친 다음에야 알게 돼. 돈은 계속 내왔는데. 여러분들 보험 가입 누구한테 했어요? 다 친척이나 지인한테 가입했잖아요. 엄마 친구가 제일 무서워. 온 가족을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마냥 잘해줬겠지 하고 가입하고 나서는 들여다보질 않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프고 나면 가입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할 걸 이러는 거죠. 우리 50대 60대는 이 보험을 바로잡을 기회도 이제 별로 없어요. 더 늦으면 가입 안 되는 것도 많고 너무 비싸죠. 은퇴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입이 줄어들 일만 남았잖아요. 또 아플 확률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보험도 지금 시점에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돈 낸다고 다 받아요? 불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삭제해서 금액도 줄이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건 빨리 조치해서 잘 보장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손해보는 일 안 생기고 돈 낸 만큼 가치 있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절대 손해보지 않는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망감 때문에 보험 그거 돈만 낭비하는 거야, 보험회사 좋은 일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보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험 가입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계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당연히 한국도 포함해서 재무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자산이 보장자산이라고 합니다. 보장자산이 바로 보험이에요. 이런 전문가들도 보험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자산이라고 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자산. 내가 저축을 한 돈이나 확보한 자산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이럴 때 위기가 온다면, 갑자기 다치거나 아플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1번 자산, 이게 보험이라는 거예요. 은행에 6만원짜리 적금 10년을 들어보세요. 나 안 걸렸다고 1원이라도 줘요? 안 줘요. 20년을 들어도 안 줘. 은행이자 그거 얼마나 돼요? 6만원짜리 10년 넣으면 80만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보험은 6만원 내다가 암 걸리면 3천만원, 4천만원을 줘요. 정해진 기간만 돈을 내면 보장을 평생 해줘. 죽을 때까지. 이런데도 필요가 없어요. 저축도 어중간해. 투자는 손실만 봤어. 지금 물려있어서 빼지도 못해. 이런 상황에서 아프잖아요. 전세보증금 빼서 치료해야 돼요. 책에서는 이런 경우에 치료를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된다, 갚아야 될 부채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픈데 대출은 어떻게 갚아요? 보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행에 가보세요. 가장 잘 보이는데 대출 관련 현수막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정부에서 대출 다 막아놨는데 무슨 대출을 이야기해. 보험 상품을 광고하는 현수막이 제일 크게 붙어 있어요. 가장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데. 창구에서 상담받으면 다 보험 가입하라고 그래요. 오죽하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뭐 건강보험 가입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관용어처럼 사용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했다고 다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맞아요. 모두가 췌장암에 걸리진 않고, 모두가 뇌출혈이 발생하진 않아요. 모두가 무릎 연골 수술을 하진 않아. 이것도 내가 가입한 그 진단, 그 치료, 그 수술 입원을 해야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잘 가입하면 돼요? 보장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보험은 확률이고 통계예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을 먼저 가입하면 됩니다. 암이 어디에 발생했는지, 지금 몇 기인지 상관없이 암입니다 진단을 받으면 보장받는 진단비가 있어요. 그런데 암이 진행돼서 2기 이상일 때 보장을 해준대. 아니면 췌장암일 때만, 위암일 때만, 폐암일 때만 보장을 해준대. 뭘 먼저 가입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냥 다 해주는 암진단비. 입원비도 얘기해 볼까요? 입원하면 180일까지 6개월이네요. 병원의 크기나 등급 따지지 않고 입원만 하면 보장을 해주는 입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종합병원 이상급에 입원했을 때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있고, 기간도 30일까지만, 10일까지만 이렇게 짧게 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입원비를 가입하려면 어떤 걸 해야겠어요? 당연히 범위가 가장 넓은, 병원 종류 안 따지고 1인실이건 4인실이건 안 따지고 가장 긴 기간 보장해주는 입원비가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을 가입하는 게 내가 보장을 받게 될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어려운 이야기 해볼까요? 뇌출혈이 뭐죠? 뇌에서 혈관이 터진 거잖아요. 터져야만 보장을 받습니다.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뇌출혈까지만 있는 분들이 90%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셨나요? 뇌경색, 뇌졸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손상되는 게 뇌경색. 그런데 뇌출혈, 뇌경색을 모두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뇌졸중을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뇌경색도 뇌출혈도 같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넓은 혈관의 찌꺼기가, 혈전이 쌓이는 전조 증상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진단비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각각 하나하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가장 넓은 걸 가입하는 게 유리하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제일 넓은 범위의 보험을 가입하고 그러고 나서도 여유가 된다면 가족력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생활 환경, 직업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상되는 위험을 추가로 대비하는 겁니다. 혈관이 터질지 막힐지 찌꺼기가 쌓일지 어떻게 알아요? 다 해주는 걸 가입해야지. 요즘은 건강검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갔는데 혈관이 거의 막히기 직전이래요. 빨리 뚫어놔야 된대. 이럴 때 범위가 넓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겠지만 뇌출혈, 뇌경색까지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안 해준다고요. 이거 보장받으려고 혈관 터질 때까지 내비둬야 돼요? 큰일 나죠. 내 돈 내고 빨리 치료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이거 몇 년을 냈는데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네. 보장되는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먼저 가입해야 되느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암, 뇌, 심장 진단비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넓은 범위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수술비. 진단비는 참 좋지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딱 한 번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처음 진단 받았을 때 한 번. 그런데 수술비는 반복해서 지급을 해줘요.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수술의 난이도, 종류에 따라서 수술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큰 수술일수록 큰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가장 넓은 범위의 수술비로 준비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보험사가 1, 5종 수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5가지 등급으로 수술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내가 가장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이 진단비와 수술비가 잘 가입되어 있는지 오늘 본인들 보험을 바로 점검해 보세요.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뭘 알아야 수정을 하든 보완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이걸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설계사들이 자기 가족 보험을 준비한다면 꼭 포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치료비 관련된 보험이에요. 특히 암 치료비. 요즘에 안 걸렸다고 진단받으면 바로 죽나요? 아니에요. 치료를 받으면서 오래 살아요.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고 있죠. 치료 받는 동안에 나는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고 간호하는 가족도 돈을 벌 수가 없어. 이러면 진짜 치료는 둘째치고 생활 자체가 장기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죽으면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올 텐데 금방 안 죽어요. 살아있는 동안 모두가 고통받는다. 그래서 치료비 보장이 좋은 게 처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10년까지 치료를 받는 해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속해서 지급해주는 보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치료를 받아야 준다 이게 아니고 항암 약물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지급을 해줄게. 약물, 방사선, 수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암 치료 방법이 또 있나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좋은 보장이 있다. 치료에 대한 보장들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많긴 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어떤 암이 생길지 모르는데 치료 방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요? 내가 준비한 치료 방법이 해당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치료든지 다 포함된 범위가 넓은 걸 가입해야
보장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암에서 이런 치료비가 시작하니까 뇌하고 심장 관련돼서도 포괄적인 치료비가 생겼어요. 뇌하고 심장은 혈관 질환이라서 세트로 봅니다. 이거는 최근에 더 좋아졌어요. 암 치료는 10년 동안 치료비를 주는데 뇌 심장 치료비는 보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줍니다. 죽을 때까지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 혈관 질환은 한번 나빠지면 치료받고 약 먹으면서 사는 거지 혈관이 다시 막 좋아지고 젊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 몸이 늙어가니까. 그래서 한번 혈관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혈관 관련해서 약 드시고 계신 분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드시고 계신 분들,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 좋죠, 이 치료비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를 잘 생각해서 보장을 준비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고객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한 달에 보험료를 160만 원을 넘게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축 빼고 사망보험 아니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만 160만 원. 와우, 엄청 능력이 좋으신 분이죠. 제가 금액 보자마자 저 생활비는 어떻게 쓰세요? 보험료로 다 내고 계신데? 이렇게 여쭤볼 정도였습니다. 이 어머님이 한 20평 되는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연세도 좀 있으세요. 칠순잔치가 코앞이셔. 그런데 작년에 장을 봐서 오시다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손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철심까지 박는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문제는 보장받은 게 거의 없다. 한 달에 160만 원을 내고 계신다고요. 1년이면 얼마야? 보험료만 1,900만 원을 넘게 내세요. 그런데 실비에서 받은 병원 치료비 말고는 크게 의미 있게 돈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어머님이 진짜 열이 받으셨던 이유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옆에 다 이렇게 다친 분들만 오시잖아요. 서로 나 보장 얼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보험료는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게 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장을 이 어머님의 몇 배를 받았다.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뼈 빠지게 벌어서 보험료 내는데 가게 운영하시느라 쉬는 날이 있었겠어요? 근데 손목이 부러졌는데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해요? 혼자 하시는 가게인데 돈을 못 벌죠, 치료하는 동안에. 그래서 보험금 받으면 다친 김에 좀 쉬어가시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동안 낸 돈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는 보장을 받다 보니까 실망이 너무 큰 거죠. 왜 이렇게 받는 보장에 큰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상해 후유 장애라는 보장이 이 차이를 만든 거예요. 다쳐서 영구적으로 신체의 기능 저하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다친 정도에 따라서 장애율을 따져서 보장을 받는데 이게 발가락이 부러져도 진단이 나와서 보장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을 이 어머님이 그렇게나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물론 돈 많이 낸다고 후유장애를 꼭 넣어서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최근에 가입하신 보험이 많았어요. 연세가 70세가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여성이시고 우리나라 60세 이상 여성분이 뭐가 많아요? 골다공증이에요. 뼈가 약해. 그리고 균형 감각도 갈수록 떨어지고 이거 보도블록 턱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겨울에 막 빙판길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계신 어르신들 종종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고로 뼈가 상하신 분들 후유장애 가지고 계시면 보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나 연세를 고려해서 골절이나 상해 후유장애 이런 거를 같이 준비해 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 있었던 거지. 이렇게 나의 나이와 성별과 환경에 맞게 필요한 보장을 잘 준비해 주는 게 좋은 설계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제때 준비해 드려야지 해주고 싶어도 아무 때나 또 가입을 못 시켜 드려요. 내가 무릎이 아파, 연골이 다 닳았어. 이런 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인공관절 수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인공관절 수술 담보도 가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또 질병으로 인한 후유 장애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드리면 그냥 일반 수술비 가지고 계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만 연세가 너무 꽉 찬 상태에서는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또 감당이 안 돼요. 비싸지. 그래서 상황에 맞게, 시기에 맞게 나를 위해서 적합한 보험을 설계해주고 보장을 최대한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설계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저와 인연을 맺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잘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내 보험이 범위가 너무 좁아서 보험으로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닌지, 돈은 내는데 그에 적합한 보장을 받을 수는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땐 알 것 같았는데 혼자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어렵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릴게요. 점검도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보험료 절감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험료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보험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당연히 무상으로 도와드리는 거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